오늘은요 9번기의 픽입니다.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반지하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반지하의 정치학. 네. 들어가기 전에 다행이에요. 저는 주간 명시인이 동정 같은 코너를 안 맡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져오세요? 원래도 즐겨서 보던 쪽. 저분이 그전에는 김부선 동정의 1인자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김부선 전문가였어요. 새날이 김부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지금도 김근희 이런 거는 마차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대한민국 그 점 얘기 나올 때부터 그 관련된 걸 쫙 꿰뚫어서 내가 잡아주겠다 했던 분이에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김건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저는 주제를 골라올 때 여러 개 중에 그래도 피해올 수가 있는데 마차님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주 감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보적인 네. 김건희 전문가. 명실이 동정의 마차님입니다. 1억도 줄 수 있지. 네. 자,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저는 주제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뭘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핫한 거를 좀 가져오자 싶어서 반지하 주제로 좀 가져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8일이었어요. 제가 일단은 8일부터 주요 사건들을 듬성듬성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8일에 사고가 있었던 거는 좀 끔찍한 거니까 다루지 않고 그 다음날 9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래는 9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8일에 비가 엄청나게 왔고 그리고 9일에 오세훈 시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신림동 그 반지하 사망 현장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게 연기가 된 게 8월 9일. 그렇게 하고 나서 8월 10일 오세훈이 갔다 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8월 10일에 오세훈이 이런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20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나서 지하 반지하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야, 그럼 거기 살던 사람 어디 가서 살라고 하면서 20만이나 되는데. 그렇죠. 20만이나 되는데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뭐 우리 진보 유튜버들도 바로 때렸죠. 바로 때리니까 또 원희룡 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커뮤니티의 달인 아닙니까? 이 코인에 올라탑니다. 코인에 올라타면서 갑자기 페이스북에다가 12일 날 오세훈 시장을 직격해요. 바로.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면서 바로 직격을 한단 말이에요. 전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생각했어요. 2010년 초에 힙합씬에서 컨트롤 비트 디스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알고 있어요. Drop the beat. 뭐. 이게 그 힙합씬에 힙합하는 힙합퍼들이 랩하는 분들이 컨트롤 비트라는 거를 다운받는다고 그 트위터에 올려요. 나 지금 컨트롤 비트 다운받는다. 나 이제 디스전 할 거야.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컨트롤 비트 다운받는다. 넌 죽었어. 이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8월 9일이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폭우 피해 때문에 그걸 연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간에서 지금 계속 집중을 했었던 게 그럼 정부에서 관련된 대책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도 보면서 역시 컨트롤 비트 다운 받았는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면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죠. 발표를 했어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반지하 관련된 대책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빈깡통 같은 것만 나왔어요. 네. 지금 날짜하고 밑에 하면은 제가 주요 내용 가져왔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을 까긴 까야 되겠는데 깔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갖고 왔냐면요. 신축 규제, 재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 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하나만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용이 없나를 봤더니 밑에다가 수줍게 이유를 적어놨어요.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그었습니다. 재취약주택 거주와 거주지원 종합방안 마련 연내에. 그러니까 아직 관련된 종합 방안이 우리한테는 없는데 지금이 8월 달인데 연내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라는 예고편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 어쨌든 이 지경이다 지금. 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난리인데 중앙정부도 난리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거 있죠. 반지하 주택을 10년에서 20년 유예 기간을 주고
없애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오세훈 시장을 5세, 5살 아이 시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랑 완전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대충 접근하는 게 어딨어요. 왜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있었어요. 왜들 이래 사람들이. 박근혜는 그 해상 구절 못해서 해경을 해체시켰었어요. 딱 그거잖아요, 진짜로. 오세훈은 반자가 문제야 없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희룡은 장관 잘해봤자 2년인데 끝나고 서울시로 갈아타. 지금 맞아. 서로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랑 지금. 이 옥탑방에서 이제 폭염으로 사람 죽으면 옥탑 없애고 고시원에 죽으면 고시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20년 뒤로 미룬 게 그냥 생각이 실제로 이 옥탑방이라든지 반지하 주거 취약 계층들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고 일단은 뒤로 던져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이 사람 행보. 5년 뒤에 대선 나오겠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보면은 되게 대충 접근한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평평하게 접근을 했어요. 너무 평평하게 접근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20만 가구가 있잖아요.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만. 근데 20만 가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일면적인 문제고요. 문제는 반지하 주택을 자가로 사는 가구들도 있어요. 이게 임차인 정책으로만 접근하면 필패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반지하, 그러니까 지하를 포함한 반지하 중에 26.1%가 자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에서 일단은 일반 주택으로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지죠. 거기서 지하로 내려가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령 가족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 매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하가 꼭 길거리에 큰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골목변에 있고 반지하 지을 때도 한동안 뭐 여러 가지 공법식으로 해서 창문이 3분의 1 이상 돼 있어서 반지하인데도 나름 쾌적한 데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시는 유명 도시와 다르게 수해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이런 지도가 없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뉴욕, 런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반지하 계약했던 사람들 집 떨어지고 뭐하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그냥 떠들었던 것뿐이죠. 딱 정확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떠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20만 가구 공간을 비워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주시킬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골목 하나만 들어가도요. 다 반지하예요. 서울시 내는요. 그러니까 서울시 한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 대부분은요. 서울시 외곽들에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살던 곳에서 한번 정착을 하게 되면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서 다른 데로 내쫓겠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거거든요. 이거 청계천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하는 게. 네. 같은 거죠. 70년대 방식으로 네. 70년대 서울에 있던 빈민들을 모아갖고 성남에 갖다 살림살이를 채워줬듯이 지금도 야 너희가 힘들잖아. 주택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물 차는 데 살지 말고 나와.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멀리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게 20만 말씀 끊어서 그런데 이 반지하를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그 모아주택이라고 오세훈이 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구주택들을 묶어서 빌딩으로 개발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지하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많으면 협의 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쫓아내거나 얘기하게 되면 개발할 수 있는 게 커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장치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20만 가구의 공실이 생긴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거기를 커뮤니티 시설로 하거나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에서.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매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는 그 공실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또 거기를 상가로 전환해가지고서 가게가 들어오잖아요. 주거 환경 다 망쳐요. 동네에 쓰레기 늘어나죠. 만약 거기에 음식점 들어와가지고서 시끄러우면 밤에 잠도 못 자요. 2층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무한 상태로 그냥 툭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원희룡 장관이 코인을 올라탄 거예요. 이거 한번 컨트롤 비트 받아서 디스하자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관료들한테 엘리트 관료들한테 이제 오더를 내린 거죠. 자, 이제 이거 마련해봐. 내가 디스전 했으니까 하나 만들어 와봐. 했더니 이렇게 말했겠죠. 장관님,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하나를 틀면 다 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빈 깡통 같은 대책이 나왔다.
라고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가져왔잖아요. 반지하의 정치학. 제가 그 생활경제 부분에서 주택 부분에서 특장점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많이 알려진 것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취약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 이게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거 문제 생겨서 이거 바꿔, 이거 문제 생겨서 이거 바꿔, 이거 문제 생겨서 이거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모아놓으면은 서로 충돌을 해요. 가령 옷을 사러 가서 모자 예쁘네 사고, 티셔츠 예쁘네 사고, 바지 예쁘네 사면은 모아놓으면 패션 테러리스트 되잖아요. 이게 행정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하려면요, 일단은요 불량주택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하의 그 주거 형편이 형편없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럼 이런 주택은 어떡할 건데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주택 어떡할 거예요? 변기 앞에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반지하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저기는 1층인 것 같은데 화난 거 보니까. 네, 저런 집들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저런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만든 사람이 정말 문제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싱크대 앞에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나서요. 저런 집을 실제로 너무 보고. 짜증난다, 진짜. 저런 집을 공급하는 거는 범죄로 엮어야 된다 해서 맞아요. 형법이랑 연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실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좋은 반지하가 또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매매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잠깐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계급 정치랑 조금 겹칩니다. 가령 우리는 식품에 대해서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규정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막잖아요. 이거에 모두 동의하는데, 문제는 저런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곰팡이 쓸고 막 통풍도 안 돼요. 그런 주택들도 불량주택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요? 거기서 건강 해치는 거거든요. 거기도 그것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막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들이 거래가 안 되도록 막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량식품 의제는 왜 적극적으로 정치 영역으로 와서 다루어져 가지고서 법률로서 거래가 못 되도록 막는데, 저런 불량주택들은 그런 주류 담론으로 편입이 되지 않는가를 따져보면은 불량식품은 박근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목받았고, 불량주택에 산 적이 없어서 그분은 좋은 데만 살았잖아. 전 이 결론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량식품은요, 부잣집 아이들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유통지난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식당에서 식자재 속여서 파는 것들. 좋은 식당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져 가지고는 다뤄지는데, 불량주택, 저런 허접한 주택들, 건강을 해치는 주택들은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니까 주류 정치 의제로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네. 보이지도 않고.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수년 전에 그 결론에 닿아가지고 굉장히 절망을 느꼈고, 그래서 반지하 주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물건 가격을 제대로 알고 시민들 삶을 아는,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지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 관련된 의제들이 주류 의제로 편입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이거나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강제로 의임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외벽을 깨끗이 한다든가.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경우 그게 정부 돈이 안 들어가면 하얀색 벽이 그렇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뭔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는 게 있듯이 주거도 일종의 품을 갖춰서, 예컨대 지금 보셨던 문 열자마자 바로 화장실이 있고 그 이렇게 모서리처럼 돼 있어서 허리도 못 피게 돼 있는데 동굴처럼 지나가면서 사는 그런 희한한 집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던가 사람이 사는 규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안 되게 되면 집주인과 함께 새롭게 뭐 모아주택이 됐건 뭐가 됐건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반지하 주택 나왔을 때 주택 전문가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쉽게 그 지하는 공동 스토리지로 바꾸고 저장소로 한 층을 더 올리게끔 건물 파운데이션을 박았고 올려놓으면 그나마 당장의 해결책은 될 수 있다. 주거 높이를 올리는 것들 큰 문제가 아니면, 의외로 단독주택들이나 뭐 복합주택 같은 경우 한 층 정도 더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건축을 살아내고. 근데 그거보다 좋은 건 여러 집들이 공동으로 사서
그 왜 우리 한동안 얘기했던 날렵한 주택들이 있었죠. 달팽이 집이라고도 네. 부르고 뭐 같이 땅콩집이라고 부르는 음. 그런 플레스.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클 수 있고 주차장도 확보된다. 원래 모아주택도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던 박원순 시장 때부터 있었던 프로젝트 비슷하거든요. 지방에 똑같은 다세대 여럿이 살고 있는데 땅콩집으로 돼 있는 것, 독채의 가능성을 있으면서 마당은 같이 쓰고 주차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골목에 강북 같은 데서 특화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지하층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예전처럼 큰 거실은 없어도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거의 독립 비슷한 공간에서 하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해나가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주택 문제 특화에 있으면 고시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아요. 고시원 정도의 공간도 있지만 이 고시원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싸움도 많이 납니다. 스트레스, 공간도 적인 것도 그렇고 햇볕 소음. 못 보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조명, 그러니까 조망이라고 하죠. 조망과 소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반지하 얘기는 오세훈이 툭 던지긴 했고 원희룡이 나 서울시 먹어볼까? 양천에서 꽤 좋은 인지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망가뜨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욕심낼 수도 있어요. 오세훈이 나갈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시도로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이런 꼴은 전혀 못 보겠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국면에서 관련된 정책을 설계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예, 최저주거 기준을 세분화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밑에서부터 거래를 못하게 막은 다음에 그 공공임대주택 수요랑 같이 맞춰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것. 그리고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잖아요. 네. 오세훈이 던진 메시지 중에 맞는 건 있어요. 공간 자체를 소멸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했었던 사업들은 최악의 주거 수준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다른 쪽으로 상향을 해주는 어떤 사업들을 했는데 그렇게 돼도 그 공간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누군가가 또 살게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멸실시키는 아이디어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던진 거예요.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이거 분명 휘발될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은 민생 문제잖아요. 이건 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제화 시켜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들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된다. 오세훈이 어떻게든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반대되는 거를 지낼 것 같아요. 오세훈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오세이돈이라고 저희 때 불렀는데 맞아요. 요즘 오쿠아맨이라고 불리고 있죠. 아쿠아맨. 아쿠아맨이란 더해서. 네, 오세훈과 대단하다, 아쿠아맨이 진짜. 결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문제는 다시 부각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있었던 여러 동네 가운데서 양천구 관련돼서 염창동이 예전에 물이 많이 찼었어요. 그랬는데 배수 펌프장도 만들고 바꿔서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강남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강남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 배수 시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공동으로 뭔가 작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런 주택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주택을 저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겁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다. 예, 저런 맞습니다. 주택에선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우리 저런 주택 없는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봐요, 같이. 맞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충격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 사진에 네.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 보면 근데 또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님 안 계신 게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항상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옥탑방에서 체험하시겠다고 여름에 했을 때 저희가 강력하게 반지하를 요구했었는데 여름에는 습도도 옥탑방이 느껴봐라. 더운 게 아니라 지하에 살면 습기에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습하게 되면 온갖 데서 나올 수 있고 그 끈적거림, 장판의 끈적거림은 맞아요. 그 장기하에 커피에 넣은 쩍 떨러붙어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반지하의 정치학. 네.